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습니다. 뭐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고요. 14번. 그래프가 있으니까 그래프를 가지고 갑시다. 자, x가 0을 향해 간대. 0 플러스 정확하게는. 근데 여기서 너네한테 중요한 건 사실은 f 안에 x-1이 들어갔습니다. 식이 들어가면은 제일 기본적으로 해줄 수 있는 풀이는 뭐 치환형으로 들어가도 되지. x-1을 t로. 그런데 이걸 아는 게 이걸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찾아야 돼. x가 0 플러스를 향해 가다 보면은 t는 어디를 향해 갈까? 결국은 0을 향해 간다.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 0보다 크다. 0. 몇이란 얘기거든. 맞죠? 그러면은 요 녀석은 어디를 향해 가야겠어? 일단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거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 커 작어. 그거를 따져줘야 된다고. 맞지? 치환을 안 해도 돼. 이건 솔루션 1, 2로 구분하지 말자. 치환을 그냥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뭐 x가 0 플러스로 가니까 얘가 어디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건 확실하지. 근데 0 플러스라는 건 0보다 살짝 크기 때문에 결국은 마이너스 1보다 0 플러스 약간의 양수를 더한 상태니까 마이너스 0.9 같은 거 나오잖아. 마이너스 1보다 살짝 뭐해? 살짝 크다는 얘기잖아.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그래프 뭐야? 마이너스를 향해 가는 우극한이니까 얼마? 1을 향해 가는. 됐나요? 요렇게 찾아줘야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리미트 x가 뭐해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맞습니다. 그때 뭐해요? 요 녀석 가보자. f-x. 이것도 뭐야? 치환을 해도 돼. 누구를? 마이너스 x라는 게 f 안에 있으니까 그 녀석 식 자체를 마이너스 x 자체를 식으로 t로 치환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는 치환을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마이너스 t다. 그래서 뭐?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향해 가는데 그때 t는 어딜 향해 갈래? 오케이? 그때 너네가 이거 만약에 이게 안에 10 들어가서 헷갈리는 사람들은 그냥 뭐 해봐봐. 요렇게 한번 풀어봐봐. 뭐? x-1에서 지금 f 안에 있는 요거 대신에 그냥 뭐 해봐. 0 플러스로 생각해봐. 그냥 때려 넣어봐. 마이너스 1에서 양수를 살짝 더할 거예요 라는 표현이거든. 또는 일단은 뭐 0을 먼저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1인 거 확실하지? 그때 이 플러스에 의해서 부호가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플러스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되나? 지금 마이너스 x 자리에 x 대신에 뭔가를 때려 넣는 거지. 그지? 그때 어떻게 돼요? 일단은 마이너스를 향해 갔는데 그것만 생각해봐. 어디를 향해 가? 1을 향해 가는 거잖아. 근데 그 뒤에 뭐 붙어 있어? 마이너스. 이 마이너스도 이놈과 함께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알았어요? 예시를 넣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식처럼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f라는 함수에서 1을 향해 가는 우극한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얼마? 2를 향해 가겠네. 알았지? 요거 아마 질문 나오는 사람들 계속 질문이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알았죠? 요거 14번 잘 풀어주고 그 다음에 16번 요것도 우리 교재 뭐니? 말레PM이지. 말레PM에서 했던 녀석이에요. 일단 첫 번째 리미트. 이 정도의 녀석은 사실 치환을 하는 게 더 오래 걸리지. 그래서 치환을 안 하고 푸는 방식으로 내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x 대신에 x 자리에 그냥 얘를 때려 넣는 거처럼. 얘도 마찬가지야. 근데 일단 t가 무한대를 향해 가면은 요 안에 있는 녀석 자체는 어디로 가는 건 확실해? 일단은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 차이 계수 비처럼 해서 1로 가는 건 100%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를 보니까 f라는 함수가 1을 향해 가는 좌극하는 2고 우극하는 1이고 둘이 서로 다르거든. 그럼 뭘 봐야 되는지 혹은 둘 다 물어본다면은 둘이 다르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가 답인지도 구분을 해야 될 거야. 그지? 그러기 위해서 지금처럼 f 안에 1차식, 유리식, 분수식이 들어간 상황 내가 뭐 하라고 했었냐면 분모가 t 플러스 1이면 분자도 분모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 분모를 일단 그대로 쓴 다음에 상수항만 안 맞네? 마이너스 2. 그러면 이렇게 뜯어주게 되면 뭐야? 1 마이너스 t 플러스 1분의 2잖아.
그러니까 이 리미트가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f 안에 있는 녀석이 어떻게 됐다? 1-t 플러스 1분의 2. 됐음. 그때 t가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그러면 일단 이 녀석만 딱 확인을 해보면 뭐야? 일단은 무한대분의 2니까 0인 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부호를 고민할 때 양수분의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라고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은 이 녀석만 보면은 0 플러스, 그러면 누구? f 안에 있는 이 전체를 보면 뭐야? 1에서 조그마한 양수를 뺐다는 얘기니까 1보다 살짝 작지. 1 마이너스. 그러면 f라는 함수에서 1을 향해 가는 뭐? 좌극한을 보라는 얘기니까 극한 얼마? 2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 번째 리미트도 마찬가지야. 두 번째 리미트 뭐야? t가 음의 무한대로 갑니다. 자, 요거 나중에 너희가 극한이 많이 익숙해지면은 내가 시키지 않더라도 너희가 음의 무한대 상태로 푸는 애들도 한두 명 생기기 시작할 거야. 물론 실수하기 너무 좋아서 나는 잘 알고 있지만은 나는 일부러 음의 무한대는 무조건 초반에라 해야 되나? 처음 배운 방식을 그대로 씁니다. 나는 일부러. 지금도. 알았죠? 우리 처음에 어떻게 배웠는데? 일단 치환하기라고 했잖아. 그죠? 뭐 t를 음의 무한대로 가게 하지 말고 부호를 바꿔서 이것만 쓰면 되겠다. t가 음의 무한대로 가면은 x는 양의 무한대로. 그래서 양의 무한대로 가는 문자로 바꿔 씁시다 라는 거 먼저 했었지. 그러면 일단은 뭐 해주셈? f 안에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그리고 우리는 1차항의 개수나 최고차항의 개수 음수인 거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일단은 f 안에서 뭐 합니까? x들의 개수의 부호를 좀 바꿔줄까요? x-1분의 4x 플러스 1. 그리고 여전히 f 안에는 분수식, 유리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해주는 거예요? f 안에서 분모가 x-1이니까 분자 또한 x-1을 이용을 하러 가는 거지. 아까는 바로 x 플러스 1, x-1이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되지만 지금 분자가 4x 플러스 1이었어. 그럼 누구부터? x의 개수부터 맞춘 다음에 상수항 맞추러 가보자. 얼마? 플러스 5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리미트 안에서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는데 f 안에서 뭐예요? 4 플러스 x-1분의 5. 그럼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은 x-1분의 5는 무한대 분의 5. 무한대 분의 상수니까 일단 어디? 0으로 가는 건 확실하고, 부호 또한 분모 양의 무한대.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수. 그러고 나서 f 속의 걸 보니까 어때? 4보다 양수 조그마한 놈을 더했으니까 4보다 좀 큰 거. 알았죠? 그러면 f라는 함수에서 4를 향해서는 우극한을 바라보자. 얼마? 3. 그래서 2 더하기 3이라서 답은 5번이 아니라 5겠네요. 5. 알았죠? 요렇게 풀어나가는 거야. 둘 다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들이니까 잊지 말고 24번 가보자. 24번도 결국 시작은 똑같아요. 뭐가요?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지? 명호야. 이건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일단 이 리미트를 보니까 뭐 마음에 드는 거 없어? 어이? 뭐부터 해야 되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질문 바꿀게. 뭐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지 않냐고 지금. 요 앞에 풀이 저 24번의 풀이를 생각을 해봐. 내가 뭐 하자 그랬었어? 안 들었냐? F 안의 식은 원래는 어떻게 가는 거다? 치환을 해야지. 또는 F 속에 있는 녀석만 먼저 극한을 살펴본다고 하던가. 그럼 내 질문은 일단 x분의 1이 마음에 안 들었어. t로 치환할 겁니다가 나오든 x분의 1의 리미트부터 먼저 판단을 합니다가 나오든 아무것도 생각이 없으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거는 보통 f 안에 x분의 1이 있으면 나는 보통 치환을 하겠네요. x의 역수를 t로 치환을 하자. 그러면 t는 어디로 갈까? 0분의 1이니까 무한대겠지. 근데 x가 0 플러스 양수란 얘기죠. 양수분의 양수니까 t도 양수. 그래서 양의 무한대.
그러고 나면은 모든 x들이 t분의 1로 또 지연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1-t분의 1분의 t분의 1 곱하기 ft-1. 그러면 이제 다항식꼴이 아니라 또 분수식이 나와 있으니까 또 마음에 안 들지. 분모자 뭐 하자? t배. 그래서 t-1분의 ft-t. 오케이? 그런데 이제 그 녀석의 극한값이 뭐 했어? 아직 값은 안 볼게. 일단 존재했지. 그럼 뭐다? t가 무한대로 가니까 뭐로 극한값 찾아주면 돼? 준혁아? 뭐로 극한값 찾아주면 돼? 다항식 fx잖아. 다함수 fx잖아. 어떻게 찾아주면 돼? 극한값이 존재한다잖아. 다항식분의 다항식꼴이면 뭐야? 무한대로 가니까 뭐예요? 최고차항의 개수 b죠. 근데 그 극한값이 2라는 얘기는 분모의 1차항의 개수가 1이면 분자의 1차의 개수는 얼마다? 2라는 얘기지. 분자 전체의 1차의 개수가. 근데 f가 있고 뒤에 빼기 t가 있으니까 ft는 뭐다? 3t로 시작하는 어떤 형태. 1차 함수 또는 1차식이라는 얘기지. 알았으면 k는 어차피 몰라. 알 필요도 없고. 그래야 3t 빼기 t 해서 2t로 시작하니까 1분의 2t 해서 2라는 극한값이 나올 거 아니야. 맞지요? 그리고 나서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또 마지막에 질문도 뭐야? x가 양의 무한대로 갔는데 x분의 fx 3x 플러스 k. 그럼 극한값 얼마다? 답은 3이겠네. 알았지? 또 마지막에도 뭐다? 최고차항 1차항의 개수 b. 알았죠? 29번 갑니다. 결국 지금까지 너네가 질문한 거 전부 다 뭐야? 합성함수 꼴이잖아. 일부는 치환을 했고 일부는 합성함수에서 안에 있는 함수를 먼저 받고 치환으로 풀든 안에 것만 먼저 풀든 14, 16번은 안에 걸 먼저 받고 24번은 치환으로 풀었죠? 간다. 29번 가보자. 자, 요것도 우리 이거 말레피엠에서 다 기본적으로 했던 유형이다. 얘들아. 자, x가 무한대로 갈 때, 얘도 x가 무한대로 갈 때, 그 극한의 결과가 뭐예요? 무한대로 갑니다. 1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했어? 해나야. 무한대로 가는 게 있고, 극한의 결과가 1로 가는 게 있어. 이거 어떻게 불러 배웠지? 자네들 또 그새 미분을 하러 갔다고 지금 극한을 다 까먹은 거 아니죠? 무한대로 가는 거 하나, 상수로 가는 거 하나 어떻게 풀라 그랬어? 아무도 기억이 안 나? 주제가 기억나? 나누는 거 맞아요. 어떻게? 무한대로 가는 거 분의 상수. 그럼 그 상수값이 1이다, 2다, 3이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한대분의 상수니까 0으로 간다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거 이용하라고 했었잖아. 이거 기본 유형이라고 했잖아. 유형은 기억을 해야지 얘들아. 심화가 아니잖아. 이거 뜯어주면 1이고요. 이거 뜯어주면 3fx분의 gx입니다. 근데 그게 0으로 가겠대. 얘가 마이너스 1로 간다는 얘기 아니야. 이게 여기까지 3 곱하기까지 해서. 그러면 리미트 극한 누구의? fx분의 gx만 보면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3분의 1로 갈 수밖에 없겠네. 이거를 이용해서 마지막 구하는 답. 어떻게 구해? f 몰라, g도 몰라. 근데 f분의 g는 알아. 그럼 너희들한테 지금 물어보는 게 fx-gx 분의 fx 플러스 9gx잖아. 어떻게 풀어? f분의 g를 아니까 f분의 g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돼? 누구로? fx로.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이 녀석이 뭐가 됐어요? 리미트 안에서 분모는 1-f분의 g가 됐고 분자는 1 플러스 9 곱하기 f분의 g가 됐는데 f분의 g는 마이너스 3으로 가. 그럼 얘만 보면 마이너스 3분의 1. 내가 마이너스 3이라고 했나? 얘만 봐도 마이너스 3분의 1. 그럼 계산을 해주면 1 플러스 3분의 1분의
1 빼기 3? 되었니? 예. 3분의 4분의 마이너스 2니까 얼마예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이겠네. 되었니? 끝. 다음 34번. 그럼 30번도 똑같고 31번도 똑같은 풀이죠. 아마 같은 유형이라서 질문 안 한 것 같은데 똑같습니다. 34번 가보자. 우리는 여태까지 존재하세요를 많이 풀었는데 존재하지 말라고 하면은 그래요. 뭐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자, 34번 가보자.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x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 너네 이런 문제 봤을 때 있잖아. 뭐 그건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존재한다는 가정을 풀려고 하면 일단 뭐부터 시작하는지 알아? 기본적으로 내가 뭐 극한값이 존재한다 뭐 연속에 대해서 보통 설명을 많이 했는데 연속이냐 아니냐 뭐 연속이 되도록 하고 싶다 뭐 연속이 아니도록 하고 싶다 어쨌든 연속이니 아니니를 물어보는 문제와 연속이 되고 싶은 문제 연속이 되도록 식을 완성하는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에 따라 사실 풀이가 다 달라진다 그랬지. 그 주어진 조건은 딱 세 가지로 설명해 줬잖아. 연속이다 지금 이거는 극한이고 그래프 그리기 쉽거나 그릴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합성꼴 그 다음에 두 함수를 더하기 빼기한 함수. 이거 뭐야? 그래프 주어지거나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아니잖아. 합성꼴이요? 아니잖아. 그럼 뭐야? 무조건 이건 두 함수 나누기 빼기 곱하기 넣기.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돼? 나누기라고 생각해야지. 그러면 분모 분자 있는 녀석의 연속성을 따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극한도 똑같아. 나누기니까 분모 따로 분자 따로 극한을 살펴봐야지. 알았음? 자,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는요? x가 0으로 가면은 루트 a제곱 일단 쓸까? 마이너스 a. 그럼 뭐야? 절대값 a 마이너스 a. 그치? 그럼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풀었니? 0분의 0. 그럼 분자가 0이 되도록 을 만족하면 됐고 지금 존재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야? 일단 방법 1. 뭐? 분자. 절대값 a-a를 향해 가는데 분자가. 그지? 그게 0이 아니면 되잖아. 맞나요? 그럼 0이 아니면 어떻게 돼? 0이 아니려면 어떻게 돼? a가 그냥 절대값 풀리면은 a 빼기 a 무조건 0이니까 뭐 어떻게 풀면 돼? 마이너스 붙여서. 그래서 a가 음수면 되겠네요. 하나 찾은 거야. 맞지? 근데 0분의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한값 존재하는 거는 아니잖아. 그러면 우린 두 번째 1번 무조건 a는 음수했고 두 번째 만약에 a가 양수거나 a가 0이라면 어떨까를 보러 가는 거지. 알았니?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0분의 0꼴 만족했으니까 뭐 하러 가야 되겠어? 유리화. 0분의 0이 된다고 치면은 뭐 해? 분모분자 약분을 하러 가야 되는데 분자에 루트가 있으니까 뭐 해야 돼? 유리화. 그래서 리미트 x가 어디로 가셈? 0으로 가셈. 유리화 했다. 루트 플러스 a를 곱했다. 분자는 x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물론 a가 0이면 아예 없는 거다. 분모는 x 곱하기 루트 x제곱 플러스 a제곱에 플러스 a. 됐니?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x가 숑. 자, 분자 어디로 가? 0으로 가잖아 이제. 맞지? 근데 분모가 아저씨 얘 없애고 싶었는데 또 사라졌어. 그럼 어때야 돼? 여기서 이제 비교해봐봐. a가 만약에 0이면 두 가지로 나뉘지. a가 만약에 양이면 양. 분모가 어디로 가요? 2a. 분자는 0. 분모는 2a라고 하고 분자는 0으로 가니까 극한 얼마? 0. 존재해버리네. 그럼 양이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만약에 a가 0이면 저 리미트를 다시 써. 이건 지금 a가 자꾸 형태가 남아있어. x가 0으로 간다. 분모. a는 다 사라졌고
근데 이게 뭐야? 절대값 x 아니야? 그러면 너희들이 0 플러스와 0 마이너스 두 개 비교해봐. 다르잖아. 절대값 x분의 x. x가 양수면 x분의 x니까 1일 거고. 0 마이너스 x면 x가 0 마이너스면 음수란 얘기니까 마이너스 x분의 x니까 마이너스일 거 아니야. 두 개 다르겠죠. 끝. 그래서 답은 뭐다? 0보다 작다가 아니라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알았죠? 34번 같은 거 잘 봐도 이게 어설프게 그런 것 같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 감을 가지고 풀어오던 친구들은 이런 문제 거꾸로 져버리면 못 푼다. 우리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왜 그렇게 풀었는지 이해를 하고 풀어야지. 그냥 0분의 0을 만들면 된다니까. 아까 내가 이 질문 했을 때 자, 분모 0으로 하니까 분자 어디로 가? 라고 했을 때 애들이 전부 다 0으로요 이러고 있었다고. 다른 말. 오케이, 대답 안 하거나 모르니까. 무조건 그냥 뭔가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그냥 들었던 거 같아. 분모 0이면 분자 이 말만 들은 거야. 뭐 해야 되는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왜 그게 성립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약간 기계적으로 34번 아닌데? 60번. 그런 식으로 풀면은 사실 이런 문제, 페이크 문제를 줬을 때 너네들이 못 풀게 되지. 알았음? 지금 내가 함수의 극한 녀석 이걸 다시 하는 이유가 뭐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거, 제대로 몰랐던 거, 그냥 느낌상으로 풀었던 거, 우리가 내가 선생님이 알려준 방식으로만 푼 거, 그런 것들 좀 걸러내고 다시 공부하라고. 그래서 이거 다시 하는 거다. 알았나? 자, 가본다. 60번. 일단 정리하세요. 정리할 거 좋은 문제. 이거 문제 좀 쓰고 있을게. 분수가 없네? A뿔 B 구하시오. 자, 가볼까?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갑니다. 분모 어디로 가요? 분모 어디로 가고 있어요? 0. 분자 어디로 가고 있어요? 0. 그럼 0분의 0이면 어떻게 해야 돼, 명호야? 0분의 0이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기본적인 유형은 기억을 하고 풀어야지. 도대체 숙제 뭘 한 거야? 80문제, 70문제 풀면서. 아니, 이 새끼야, 못 풀었는 데가 문제가 아니라 0분의 0을 처리하는 건 이 새끼야. 인수분해 약분 안 배웠냐? 말이 되는 변명이야, 임마. 아니, 기본 유형 아니야. 무한대를 포함을 하고 있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무조건 유리화. 무한대문의 무한대 최고차의 개수조차 아까 대답 못했잖아. 기본적인 유형부터 좀 공부를 하고 그냥 문제만 그냥 따라만 풀지 말고 제발. 응? 알았죠? 자, x-a분의 제곱 빼기 제곱. 뭐야? 인수분해 약분.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2a로 가잖아. 근데 그게 10이니까 a는 5죠. 됐음? 그럼 일단 여기 a는 5 구했으니까 그냥 하자. 자, 그럼 또 하나 나왔지? 방금 또 나왔지? 방금 말한 거. 무슨 꼴이야? 이거 극한 어디로 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준혁아, 이거 어디로 가? x가 무한대로 가면은. 0? 아니, x가 무한대로 가면은 x제곱 어디로 가? 준혁 씨? 무한대? 5x만 보면 어디로 가? 아니, x가 무한대인데 5배만 했어. 그냥 5x. 어디로 가? 무한대. 그럼 무한대에다 무한대를 더했잖아. 그럼 어디로 가? 무한대. 그 감으로 하지 말고 당연한 거야.
무한히 커진 놈과 무한히 커진 놈 만나면 그냥 무한히 커지겠지, 당연히. 양이 무한대로 가죠. 자, 지우라. 얘 리미트 어디로 가? 무한대? 그러면 이제 꼴 나왔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 민진아, 무한대 빼기 무한대 우리 어떻게 하자 배웠어? 저 형태도 힌트다. 어? 누구를? 그렇지. 유리와 유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항상 루트를 가지고 있을 거라서 무조건 유리화합니다. 였잖아. 그래서 유리화하기 위해서 루트 플러스 루트를 곱했다. 뭘 곱하는지는 그냥 생각할게. 저거 켤레. 켤레라고 하니까 이상하다. 루트 플러스 루트. 그래서 리미트를 다시 써보자. x가 양의 무한대로 갑니다. 분모는 뭐예요? 루트 플러스 루트 그대로 쓸까?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루트 x제곱 플러스 bx. 분자는 합차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bx. 이거 부호 조심하고 사라져요. 그러면 분자에 남는 건 뭐야? 5 마이너스 bx. 자, 그러면 어때? 이거 무한대였지. 이거 무한대였지. 플러스가 됐으니까 분모 어디로 가? 무한대. 분자 어디로 가고 있어? x의 1차식이니까 무한대. 맞죠? 명아, 한 번 더. 무한대 분의 무한대 어떻게 한다? 응, 누구의 개수비? 분모 분자에? 아니, 분모 분자이 뭐? 아, 최고 차항의 개수비. 그럼 분자가 몇 차항이야? 몇 차식이야? 1차식이니까 1차. 분모도 1차항을 볼 건데 1차항은 누구야? 루트 안의 제곱. 이게 1차죠. 루트가 2분의 1차니까. 그래서 개수 1, 개수 1, 개수 5-b. 다시 한번 뭐다? 2분의 5-b다. 5-b다. 근데 그 극한값이 얼마래? 60번. 2. 그러면 B는 1. B 나왔고 A 나왔고. 둘이 더하면 답이니까 6이냐? 더하는 거. 6, 5번이 답일 겁니다. 됐지요? 68번 가보자. 얘들아, 너네 이렇게 해서 진짜 수투 큰일 난다. 알았어? 이게 너네가 수학이라는 과목을 얼마나 이 잡밥으로 보고 있어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수투는 호락호락한 과목이 아니에요. 응? 그냥 시험 때 잠깐 잘하면 되지 뭐가 아니라고. 알았어? 수투는 있잖아. 지금처럼 극한 깨지면 연속 하나도 못하잖아. 손을 못 대잖아. 이 0분의 0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못하는데 연속 어떻게 해? 그지? 극한을 구해야 함수값이랑 비교를 하지. 그럼 극한과 연속에서 나오는 문제 싹 다 틀린다는 얘기야. 그것만 해도 60점인데 10점이고. 응? 시험 때 잠깐 반짝 공부하면 될 것 같아? 아닙니다. 너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투는 범위가 훨씬 넓은 범위로 다가올 거다. 너네 머릿속에. 뭔가 훨씬 더 많은 걸 했던 느낌이 들지는 모르겠는데 지수 로그 함수에서 나오는 얘기들은요. 수투보다 훨씬 급격하게 적은 내용이야. 왜? 개념 설명은 많지만 물어본 대로 그대로 나오잖아. 근데 수투는 어떻게 변형될지 몰라. 너네가 지금 엄청 쉬운 문제집만 풀고 있는 거야. 알았어? 오늘 그 좀 어려운 버전을 지금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자, 가보자. 이거 아까 했던 리미트죠. 이 극한값이 얼마? 마이너스 2. 일단 뭐 하자 그랬어? F 안에 식이 있으면 원래 치환이 기본이라 그랬지. 그 x-1이 있어도 사실은 치환을 하면 된다 그랬었고. 아니면은 뭐 굳이 귀찮으면 치환 안 해도 되긴 합니다. 자, 일단은 치환을 할게요. x분의 1을 t로 치환을 하면은 t는 어디로 간다? 0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간다. 근데 0 플러스라서 분모 0, 0 플러스니까 양수고 얘도 양수라서 양수분의 양수니까 양의 무한대로. 알았음? 그래서 t가 양의 무한대로 커져갈 때 x는 t분의 1로. 한 번 더 x는 t분의 1로. x분의 1은 t로. 그러면 또 분수안의 분수꼴 마음에 안 들지. 또 분모 문자 t100. 그럼 t가 양의 무한대로 갈 때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2t 플러스 1. 분모 문자 t100. 그럼 분자는 ft 마이너스 2t. 그때 극한값을 찾아보자. 무한대분의 무한대니까 최고 차항이 개수비였겠지. 근데 그 결과가 얼마래? 마이너스 2가 나오는데.
그럼 최고차의 개수 1차의 개수가 마이너스였으니까 분자는 그냥 양수 4여야 하겠지. 그래서 ft는 뭐다? 뒤에 2t를 빼서 4t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뭐 6t로 시작하는 어떤 1차식이었던 얘기겠지. 알았죠? 그거 가지고 두 번째 리미트에 뭐 집어넣든가 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알았나요? 그럼 두 번째 리미트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돼? x가 1로 갈 때 x-1분의 뭐야? fx? x제곱-1이었네. 합차 쓰자. 분자 뭐야? 6x 플러스 k. 자, 분모 어디로 갑니까? 저 x가 1로 간다 해서 분모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 명호야? 0으로 가죠. 그럼 분자도 어디로 가야만 해? 왜? 극한값이 뭐지? 마이너스야? a. a라는 상수값으로 일단 존재한다. 맞죠? 그러면 0으로 가야 되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6. 그럼 분자가 뭐야? 6x 마이너스 6이니까 6으로 묶어주면은 x-1. 그 x-1을 약분을 해서 6만 남기고 얘랑 약분하는 거지. 그럼 극한값 얼마예요? 2분의 6. 그게 a인 거지. 알았죠? 예, 이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F3을 구하시는데 fx는 아까 요거 찾았지? k가 마이너스 6이면 되니까 패스. 77번 가보자. 샌드위치는 잘했네. 하나도 질문 없네. 그럼 이제 77, 80, 82, 84. 84는 살짝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결국 이 유형 세 가지는, 문제 세 가지는 전부 다 또 무슨 유형이다? 함수의 극한의 활용. 77번 갈게요. 가보자. 으, 77번. 자, 77번은 이런 활용형 중에 되게 쉬운 편. 왜? 이 식을 줬잖아. 저거 그냥 구하러 가자요. A가 문제 주어져 있겠지. 뭐 중심의 좌표네. A가 주어져 있을 때 리미트 A를 우리가 무한대로 보낼 테니 우리는 A분의 D의 극한을 찾아봐. 분모 A 있잖아. 그럼 분자에 있는 D, 쟤만 뭐 하면 돼? A에 대한 식으로 고쳐주기만 하면 되겠지. 그럼 이 문제의 목적은요. 마지막 연산 이걸 싹 다 쓰고 나서의 극한일까? 아니. 극한 문제는 진짜 개쉬워. 그럼 무조건 얘를 A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볼래? 그거 자체를 물어보는 거야. 함수의 극한의 활용은. 그래서 함수의 극한의 활용이지만 극한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이 문제라고. 그 활용 파트는 뭐야? 중등 기하부터 해서 고1 기하부터 해서 뭐 혹시나 뭐 나올 리는 없겠지만 지수함수나 삼각함수 같은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떠올리라는 얘기잖아. 그지? 뭐 원과 접선,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직선과 원의 관계, 뭐 이런 기타 등등등등. 같은 말을 했구나 내가 방금. 아무튼 알았죠?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럼 뭐해? 너희들이 나한테 가지고 와서 선생님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까먹었을 거야. 네이버에 한번 검색해보면 다 나오잖아. 그지? 배웠던 거 정도로는 인식을 해야지. 아, 나 이거 배웠어. 까지는 나와야지. 자, 어쨌든 간다. 그럼 뭐 해? D를 구해보자. D가 뭔데요? 얘? 이 원은 도대체 왜 제공을 한 거야? y는 x에 접하니까. 어쩌라는 거야, 이거? 원점과. 그거 필요하구나. 아니야, 나 혼자 헛소리였어요. 내가 졸렸나 봐요. 가자. 거리 D 찾아야지. 자, 일단 그거부터 먼저 설명해야겠네. 결국 수상얘기네, 이거. 자, 여기에 y는 x가 있었어요. 중심의 좌표가 어쩌고저쩌고인 원이 붙어 있어요. 어디? 저 y는 x에 접하게. 근데 센터 어디래? a, a-a분의 1이래. 그래 놓고 나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야? 이건 안 쓴다. 원점 O와
원 C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뭐? 1.5와 원 C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면은 원 C 위에 있는 점까지의 거리의 최소값 이걸 거야. 알았음? 알았음? 그럼 뭐야? 수상에서 배운 거. 여기에 원 C 위에 있는 점이라 해야 되나? 그 점이 있을 때 요게 최소값. 요게 최소값. 원 위에 있는 점으로부터 원 밖에 있는 어느 한 점까지의 거리. 이 거리라는 거는 요 점이 움직임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죠. 이런 거리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짧은 거는 무조건 중심 지나는 보조선을 그었을 때 여기 있을 때가 최소, 여기 있을 때가 최대. 알았음? 외우자였잖아. 수상에서 배운 거.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 이 최소값 어떻게 구해야 돼? 중심에서부터 그 거리를 구하고자 하는 점까지의 거리에서 반지름을 더하면 최대, 반지름을 빼면 최소. 그 최대 최소 구하는 방식이 이 점을 찾는 게 아니라 중심을 이용하는 방식이죠. 알았죠? 그럼 이제 우리한테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기다 쓸까? 이 문제 적용시켜서 쓸까? D는 어떻게 구한다? 원점에서부터 A, A-A분의 1까지의 거리. 이 점에서 또 0까지의 거리. 루트. 요게 이제 B에서 반지름을 빼는 거지. 자, 여기까지 일단 됐나요? 그럼 반지름을 찾아야지. 그지? 반지름을 찾아야 뭔가 답이 나오지. 그 반지름을 찾아주세요는 바로 뭐냐면은 요거 접한다. 그럼 뭐다?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D와 R이었다. D는 R이라고 했던 거. 오케이? D는 R이라고 했던 거. 그럼 뭐야? X-Y는 0으로부터 A, 중심 A-A분의 1까지의 거리 D를 찾아주면 X개수 제곱, Y개수 제곱. 그래서 루트 씌워서 분해. 흉 대입해주면 A-A 플러스 A분의 1의 절대값. 그게 이제 이 사이의 거리고 그게 반지름이다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결론은 R이 나온 거지. 뭐 나왔어? 루트 2분의 절대값 A분의 1. 근데 A가 양수지? A는 1보다 크다. 양수니까 그냥 신경 안 쓸게요. A분의 1. 오케이? 끝. 뭐? 그럼 뭐 나왔어? 루트 빼기 루트 꼴 나왔지. 물론 뒤에 건 루트는 아니지만. 맞죠? 그거 가지고 이제 리미트 구해봐. 뭐 0분의 0일 수도 있고 무한대분의 무한대라서 최고차의 개수비를 따지고 있는 문제일 수도 있고. 알았죠? 끝. 마지막 리미트 구할까? 따라서 A가 0보다 양의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D 와우 지저분해. A제곱 플러스 A-A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2A 분의 1 됐니? 얘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분자가 무한대로 가겠지. 그럼 무한대로 가는 것들의 개수비겠지. A가 무한대로 가면 얘는 어디로 가? 얘는 0으로 갑니다. 무한대분의 0 신경 안 써도 돼요. 요 놈만 잘 봐. 얘 뭐야? 무한대고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무한대로 가는 놈들의 개수비. 분자 정리 한 번 더 할까? 근데 식이 좀 내 마음에 별로 들진 않는다. 전개를 하면 루트 속에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번 누구만 보면 된다고? A의 1차항들의 개수. A의 1차항 뭐요? 답은 루트이겠네. 알았음? 얘는 상수니까 차수 낮은 거고 얘는 A분의 1이니까 루트까지 생각하면 A분의 1이니까 오히려 차수 A의 마이너스 1수 있는 거고 더 낮은 거고 얘도 A의 마이너스 1있으니까 낮은 거고 또는 0으로 가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알았죠? 우리는 무한대로 가는 녀석들의 개수비. 일단 뭐야 답이? 그냥 값을 구하면 끝이네. 루트 2, 3번. 알았나요? 알았나요? 그다음 80번으로 가볼까?
80번까지는 비슷하고 아까 82번 제가 좀 다를 겁니다. 물론 그 다른 문제도 책에서 하기는 했어. 다시 한번 잘 봐요. 짠, 80번. 됐어, 지우라? 네. 너희 다 됐어? 하나. 자, 80번 문제 한번 또 보자. 또 뭔가 그림에 대한 얘기들이 열심히 주어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트, 무리함수랑 관련된 수학, 너는 뭐야? 수학 하겠네요? 으이씨, 하자. 루트 x. 그 위에 a. 그죠? t, 루트 t. 여기에 처음으로 t를 등장시켰단 맞지? 그래 놓고 나서 뭐 해보겠대? OA의 길이와 AB가 똑같은 그런 B를 Y축 위에 잡겠대. 요쯤 있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직선 AB를 쭉 그어서 만나서 생기는,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요점을 C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그때 우리한테 물어보는 게 뭐야? 선분 OC의 길이를 구하죠. 선분 OC의 길이 어떻게 구하면 돼? 그냥 C의 X좌표가 곧 OC의 길이다, 그치? 그치? 그 C의 X좌표가 뭐야? 결국 이 직선 BC의 X절편이잖아. X절편은 어떻게 찾아? 직선을 찾아서 Y에 0 넣으면 끝나잖아. 그럼 직선을 찾아주세요로 바뀐 거고 직선은 어떻게 만들어? 이것도 수학상.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는가? 점과 점이 주어져서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찾아서 직선을 구하던가. 딱 두 가지잖아. 그럼 그 생각까지는 하고 오는 거야. 어디? 아, 나 직선 BC 구해야 되겠네? 까지는. 그 직선의 BC를 구하는 방법이 A는 주어졌으니까 우리는 B를 구해주면 직선 BC 완성되겠다. B를 구하러 가는 거야. 이거 길이랑 똑같잖아. 이거 길이가 뭐야? 루트 T제곱 플러스 T. 원점과의 거리는 뭐 계산 안 해줘도 되죠? 그럼 이거 길이도 똑같고 그게 곧 B의 좌표인 거지. 그러면은 이제 직선 BC 구할 제도 끝. 한 방에 뭐 깔끔하게 뚝 떨어진다는 건 아니지만 직선 BC래. BA. AB라. 구해주기 위한 두 점이 주어졌네. 그럼 두 점이 주어지면 뭐 해? 기울기 구하라고. X값의 증가량 T, Y값의 증가량 루트 T 빼기 루트 T제곱 플러스 T 음수인가 보다. 그러면 이제 뭐 직선 BC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면 Y는 T분의 루트 T 마이너스 루트 T제곱 플러스 T를 기울기로 하며 저점을 지나는 직선 X 플러스 루트 T제곱 플러스 T. 그럼 여기다 뭐 하라고? Y에 0을 넣어줍니다. Y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요 값이 바로 뭐야? C의 X 좌표이자 곧 직선의 X 절편인 거지. 그럼 그 X는의 형태로 정리를 해봐. 그게 바로 OC다. 그럼 그 X는의 형태 걔에다가 리미트 붙이면 답인 거죠. 물어보는 게 OC의 X좌표의 리미트를 구하는 거니까. 알았죠? 이렇게 가는 겁니다. use that은. 자, 너희들이 복잡한 문제와 어려운 문제는 구분하세요. 과정이 길고 지저분해졌다고 해서 나 이 문제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는 생각 자체를 집어쳐. 알았음? 자, 이게 내가 전에 명호 있을 때 시험 대비 때 그 얘기를 했나 모르겠는데 명호나 해나 있을 때 아니면 너네 학년은 얘기 안 했거나 더 옛날에 잠깐 얘기하고 너희들 오고 난 뒤엔 얘기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2학년 이후 수투부터는 사실 나도 살짝 긴장합니다. 문제를 풀어줄 때. 물론 뭐 그 문제가 뭐 센이나 말레피엠 정도의 수준이면 나도 그냥 휙휙 하는데 이게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를 풀리기 시작하면 있잖아. 나도 살짝 긴장을 해. 근데 나도 사람이고 긴장을 해보고 풀잖아. 너희들한테 자 이거 풀어줘야지 라고 했는데 내가 고3이 되면 미적분으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수투도 수투지만 미적분으로 넘어가면은 내가 앞에서 풀어주는 속도가 설명하느라 길어진 거 말고
그냥 내가 풀기 위해서 문제를 해석하는 과정 자체가 한참 걸려. 지금 고3들 수업 해보면 있잖아. 한 15분 동안 문제만 가만히 쳐다보고 있을 때도 있어. 나도. 처음 보는 문제들은. 오케이? 근데 그때 내가 생각을 하잖아. 나도 사람이니까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그냥 막 어떻게 풀지? 이것만 하는 게 아니잖아. 기계가 아니잖아, 내가. 그래서 와, 이 문제 어려울 것 같다라고 나도 속으로 생각할 때가 있거든. 근데 그 생각을 딱 하는 순간 그 문제 풀이 안 보여. 그러면 그 문제 잠깐 패스해놨다가 다른 문제 먼저 풀고 쉬는 시간에 혼자 뭐 슬쩍 고민해보고 아 이렇게 풀면 되겠네 해서 풀이를 할 때가 되게 많아지. 나도 그래. 나도 이 문제 어려운 것 같아라는 딱 생각을 하면서 풀기 시작하면 안 풀려. 오케이? 이게 어렵다라는 어려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해가지고 그 문제에서 보일 것도 잘 안 보여. 나 선생님 나도 그런데 학생이 너희들은 어려워 라는 생각 딱 하는 순간 그 문제는 너희 거 절대로 못 만들어. 시험에 똑같은 문제 나오잖아. 무조건 틀립니다. 그래서 어렵네 라는 생각을 지워. 진짜 어려운 문제 있지. 오늘 내가 이제 시간이 되면은 내가 어떤 걸 설명을 하면서 수능에서 꼭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거 해놔도 아마 처음 보는 거. 그런 거 막 설명을 하면서 시간이 남는다면 딱 오늘 2문제 풀고 마칠 거야. 그게 다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이거나 아니면 고3들한테 풀리는 심화 문제들이거든. 그거에서 내가 오늘 알려주는 거를 어떻게 적용시키는지.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풀어왔던 문제들이 오늘 내가 알려준 걸 가지고 가면 왜 얼마나 쉽게 풀리는지를 경험을 해보면서 그 심화 문제를 보여줄 거야. 모의고사 30번 문제도 있어. 수능 30번 문제도 있어. 오케이? 근데 그런 문제들은 어렵지. 그런 거는 진짜 말 그대로 어려운 건데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지. 긴 것뿐이잖아, 풀이가. 그냥 너네가 점과 직선의 거리를 까먹은 게 다잖아. 그지 않냐? 그냥 공식을 까먹었으니까 안 보인 것 뿐이야. 그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것 자체를 까먹었으니까 질문인 것 뿐이야. 그것과 어려운 문제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거를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야. 내가 풀어주는 풀이가 길고 설명이 장황해졌다 해서 어려운 거 아니야.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뜯어주다 보니까 오래 걸리는 것뿐. 알았음? 알았죠? 어렵다는 생각 절대로 하면 안 된다. 하면은 그 문제에 낚이는 거다. 알았지? 자, 일단 82번 가보자. 요거까지만 풀이하고 장난칠게요. 자, 82번 문제가 77번이나 80번보다 어려운 거지. 왜? 리미트가 없잖아. 말만 하고 있잖아. 그지? 거기서 너네가 일단 그림 좀 그리면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보여줄게. 이거, 말레팀에서 역시 했었어요. 비슷한 문제. 자, 가보자. 여기서 어디가 포인트냐면은 그 마지막 문장이라고 해야지. 점 P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PA분의 PR이 이 아니냐? 왜 가라고 돼 있냐? PA분의 PR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을 구하시오. 자, 요 문제. 요게 마지막 힌트지. 뭐 해주세요? 가까워지는 값을 구하라. 리미트. 누가 어디로 가까워질 때 P가 A에 가까워질 때 누가 가까워지는 값을 찾아주세요. PA분의 PR이 가까워지는 값을 찾아주세요. 식으로 옮겨 쓰기만 하면 돼. 근데 아직 덜 완성됐어. 우리 말레피안 풀 때 3가지 버전이 있었는데 지금 2번째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아까 그 리미트 T가 뭐 내려갈 때, 리미트 A가 0으로 갈 때, 이런 거. 2번째 상황이 저거야. 점 P가 점 A로 갈 때. 저거를 한 번 더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미지수 T, X, A 같은 거 있어야지. 스몰 A 같은 거. P가 A에 가까워지면 누가 어디로 가는 거야? 뭐 미지수는 너희가 잡기 나름이다. 만약 이 반지름 얼마니? 없어? 자, 만약에 반지름이 없으면 우리가 R로 잡았다 치자. 근데 너네들은 어차피 B라서 R은 아마 사라지고 뭐 반지름은 그래서 1로 잡아도 된다. 너네 그 거리가 안 나오는 문제, 시간 성능 문제에서 거리가 안 나오는 문제, 거리를 1로 두고 풀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 중학교 때 해봤을 거야. 그 중학교 선생님 보통 설명할 거야. 근데 원래는 L로 두는 거지.
그래서 뭐 너희들은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반지름이 없는데 필요한 거면 반지름 그냥 R로 넣어도 되고 1로 넣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어차피 사라질 거야. 알았지? 어쨌든 나는 뭐 그렇게 선생이니까 나는 문제를 풀어주는 선생이니까 나는 R로 잡을 거야. 어쨌든 P가 A로 간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P의 X좌표를 T라고 잡고 얘가 R, 0이니까 아 T가 R을 향해 갈 때라고 하던가. 좌표끼리 비교해서. 또는 나는 A-P, 선분 AP의 길이를 T로 잡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은 T가 0으로 갈 때라고 해도 되고. 알았어? 오늘 왜 이렇게 음이 틀나? 아무튼 알겠어? 그럼 미수 너네가 잡기 나름이야. 그러니까 보통은 좌표로 가겠네, 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 요 녀석의 X좌표이자 곧 P의 X좌표를 T로 잡을 겁니다. 그리고 얘를 아까 말했지 1,0으로 하면 더 깔끔하다. 나는 설명하는 사람이니까 R로 잡아줄게. 일단. 그러면 리미트 뭐가 된 거야? T라는 P의 X좌표, Q의 X좌표가 A의 X좌표를 향해 다가갈 때, R을 향해 갈 때. 근데 Q는 원 위에 있다 보니까 R보다 큰 곳이 나올 수는 없어. 그래서 뭐 이거는 답에는 지장 없겠지만 일단은 R-, R보다는 왼쪽에서.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PA분의 PR에 해당하는 놈, 분모, 분자를 T로 표현을 하면 되잖아. 그럼 뭐야? PA를 T로, PR도 T로. 그 말은 뭐야? P의 좌표, A의 좌표, R의 좌표, 세 점의 좌표를 다 문자 T를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 이 얘기가 되는 거지. 알았지? 그럼 끝났지? 일단 분모는 A-P. A의 X좌표에서 P의 X좌표 빼는 거니까 R-T분의 0으로 가네. 분자, PR 찾아보자. R만 찾으면 끝나네. R은 뭐야? 아이, 또 기차 문제네. 아씨. 왜? 또 X좌표이지. X좌표는 찾으려면 뭐 한다? 또 직선 만든다. 그 직선에서 Y에 0 넣었을 때 나오는 거. 근데 이번에 직선은 뭐야? 두 점을 지난 게 아니라 원의 접선이잖아. 접선 방정식 쓰는 거지. 그러면 그 중에서 어떤 거? 뭐 기울기가 주어진 것도 좋고 뭐도 좋고 다 좋은데 원의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죠. 너희들이 만약에 1로 잡았으면 1로 갔겠지? 깔끔하겠지? 그 위에 있는 Q의 좌표, 접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으로 쓰기 위해서 접점의 좌표, Q의 좌표를 찾자. X가 T일 때 Y는 넘어가서 루트 씌우면 루트 R제곱 마이너스 T제곱일 거야. 근데 정확하게는 뿔마. 근데 우리는 1사분면 쪽에 있는 거라고 해서 플러스를 그냥 갈게요. 그러면 원 위에 T, 뭐시기 저 Q에서 그은 접선. 원 위의 Q라는 점에서 그은 접선. 그럼 또 이제 뭐가 나온 거야? 내가 계속 얘기하죠. 극한이 문제가 아니라 활용이 어려울 거야. 원의 접선 공식 또 까먹어질 거 아니야. 그지? 원 위에 점이 주어지면 뭐야?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외웠던 기억나지? 그걸 써주는 거야. x1, x 플러스 y1, y는 R제곱. 이게 접선이니까 우리는 여기다가 y에 뭐 넣어요? 0을 넣어요. 당연히 루트 다 사라지네. 그렇게 나온 x가 뭐야? t분의 R제곱이죠. 그게 뭐야? R이죠. 정확하게는 t분의 R제곱, 0. 알았니? 이렇게 되는 거야. 아따 힘들다, 그죠? 그러면 이제 끝났어. 뭐가 끝났어? 요 리미트에 채워주면 돼. P 알고 R 아니까 PR의 길이 찾을 수 있잖아. 지저분해지기는 했지. 그지? 어떻게 됐어? P, T, 0에서 R, 이거까지의 거리. 그럼 뭐예요? T-T분의 R제곱의 제곱의 루트. Y는 0이라서 그냥 안 쓴 거예요. 알았죠? 끝. 이렇게 하면 되죠. 됐나? 아니면 여기서 닮음 써도 돼. 사실. 그게 훨씬 빠를 수도 있어. 요 길이 알잖아. 그치? 고삼각형. 직각삼각형인데 요각. 요 삼각형. 직각이 있는데 요각. 닮음이잖아.
닮은 B로 찾아가는 방법도 있기는 하지. 일단 나는 안 쓸게요. 알았죠? 끝. 그럼 요거 봐봐라. 개 쉽다. 왜요? 부모 0으로 가거든. 분자 0으로 가겠지. t에 r 넣어볼까? r 빼기 r분의 r제곱. r분의 r제곱이 r이니까 r 빼기 r 0. 0분의 0이니까 뭐? 약분하러 가야 되겠지. 후. 아이고야. 그럼 루트 안의 제곱이니까 이건 일단 뭐야? 절대값 t-t분의 r제곱. 절대값 닫아. t가 r-를 그럴 때 t분을 못 고르자. 그럼 뭐예요? t제곱 마이너스 r제곱. t 마이너스 r, t 플러스 r. 근데 t가 r 마이너스니까 이거 음수잖아. 그지?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 붙여주기만 하면 끝나네. 뿅. 약분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고 슉슉슉슉. 답은 2. 됐음? 왜? 얘 r분의 1로 가잖아. 얘 2r로 가잖아. 약분 2. 이게 다야. r 맞으면 약분 된다 그랬지? 그래서 r을 1로 잡았으면 더 깔끔할 수도 있음. 알았지? 뭐 이런 겁니다. 마지막 리미트.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수투는 그냥 이게 다야. 이게 다야. 그 전까지 막 이것 찾아오고 이것 찾아오면 다 중학교 기하 아니면 수원이잖아. 수상하잖아. 그지? 그게 어려운 거지. 옛날 걸 자꾸 물어보니까 너네 기억이 이제 퇴화되다 보니 퇴화라고 하니까 좀 너무했다. 18한테. 어쨌든 기억에서 사라졌으니까. 그래서 헷갈렸을 뿐. 알았죠? 이런 문제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제 난 잊은 게 너무 많아 싶으면 뭐 하면 돼? 다시 외우면 되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원의 접선 자주 나오는 것들 있잖아. 특히 오늘 보니까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좀 쓰였지. 원의 접선, D는 R로 풀거나 접선의 방정식 자체를 공식으로 쓰는 것도 쓰였지. 그럼 그런 게 나왔으면은 잠깐 뭐 좀 필기했다가 집에 가서 외워보던가. 아니면 집에 가서 뭐 수상 꺼내가지고 원의 접선 공식 부분 좀 찾아보던가. 필기하는 거 뭐 있으면.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이제 채워지는 거지. 그 정도로만 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태까지 막 5등급, 7등급 봤던 친구가 나 이제 좀 공부 제대로 해보고 싶어. 막막하지. 수학 상하 하나도 모를 거야. 7등급, 8등급 너무 했나? 한 5등급, 6등급 봤던 친구가 이제 한 2등급, 2, 3등급 가려고 하면은 옛날에 그래도 뭐 수상하 공식이 있었다 정도는 기억을 할 거야. 그래서 다시 봐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수상하를 지금부터 다시 보면 너무 오래 걸리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냐, 수상하는. 지금처럼 나오는 게 있으면은 그때 외우러 가면 돼. 어차피 자주 나오는 것만 계속 나오거든. 접선. 미쳤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뭐 이런 것들. 알았죠? 자, 어쨌든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잠깐 쉬었다가 84번부터 한 4문제 풀고 오늘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게요. 알았죠? 바로 이어서 84번 가봅시다. 84번도 활용이기는 해요. 근데 또 느낌이 좀 다르지. 이번에는 도형을 가지고 만들었다 보다는 그래프를 가지고 만들었다라는 느낌이랄까? 어쨌든 여기에 A가 있어. 3,0이래요. 여기에 B가 있어. 0,2래요. 직선 AB는 고정된 직선이야. 그냥 가만히 있는. 근데 P와 Q가 움직이는데 PQ가 어떻게 움직이는데 AP와 BQ를 같다라는 걸 만족하면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AB, PQ의 교점 R 요거죠. 이 녀석의 극한값을 찾아주세요. 그럼 뭐다? 극한값 X좌표도 Y좌표도 다 찾아주세요니까 우리는 뭐 한다? 리미트, 극한으로 찾아보자. 누구에 대하여? R의 X좌표에 대하여. 그리고
R의 Y좌표에 대해 그놈의 극한값을 찾아주면 각각 A가 B다. 이 얘기잖아. 근데 누가 어디로 간대? 그거 말고 R의 좌표의 극한값을 구하셔 말고 뭐가 뭐로 가까워질 때 뭐해? P는 A로 Q는 B로. 그러면 우리는 미수 뭐로 잡을까? P의 X좌표를 T로 잡든 Q의 Y좌표를 T로 잡든 또는 길이를 T로 잡든. 오케이? 그러면은 둘 다 내가 지금 길이를 T로 잡았으니까 길이는 양수인데 0을 향해 가겠지. 얘도 마찬가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돼? R의 XY 좌표를 T로 표현하면 돼. 그럼 뭐 해야 돼? 직선이 교점이니까 연립을 하기 위해서 직선을 구해야 되고 직선을 구하려면은 PQ의 좌표가 필요하니까 얘는 3-t,0 얘는 0,2 플러스 t. 그러면은 이 녀석의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이 직선의 방정식 구해서 연립을 하면은 x좌표 y좌표 다 나오겠지. 그놈을 때려 넣고 리미트 구하세요. 방향만 얘기할게요. 알았죠? 84 질문 누구였어? 지율이었나? 명호 알겠어? 네. 끝. 114번 가자. 오늘 극한 활용을 너무 많이 풀어서. 자, 114번. 이 문제도 결국 우리 책에서 했던 겁니다. 다 똑같아. 기본 유형. 연산이 조금 지저분해졌는지 모르겠지만 다 기본 유형입니다. 114번 보자. x 플러스 1 fx는 2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그 위에 뭐라 돼 있어? 1은 아닌, 그 1은 신경 쓰지 말고 모든 실수 x에서 연속인 함수 fx. 그 모든 실수에서 연속인 함수다라는 거를 찾아야 되지. 물론 1은 아니다. 근데 1은 우리가 어차피 확인할 것이 아니라서. 자, 우리는 뭘 봐야 돼? f-1을 구하려면. 물어보는 게 f-1과 마이너스를 넣고 싶은데 문제는 x에 마이너스 1 넣어버리면 f-1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있는 놈이 0을 만들어버리니까 안 나와버리지. 그래서 저 x 플러스를 없애고 싶어. 뭐예요? 양변을 x 플러스 1로 나누는 거지. 그럼 뭐야? x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뒤에 있는 게 2분의 1 플러스 x 마이너스 1분의 1. 근데 물론 여기서는 뭐다? x는 마이너스 1이 아닐 때. 내가 x 플러스 1로 양변을 나눴다는 건 그놈이 0이 아닐 때 나누는 거고 정의역의 범위까지 생각하면 1도 아니기는 하지. 근데 어차피 1은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서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럼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뭔데요, 선생?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잖아. 그지? 근데 뭐다? 이게 결국 우리한테 물어본 게 함수값이거든. 그럼 너희들은 연속인 걸 이용해서 뭐? 여기서 극한을 찾아달라는 얘기지. 마이너스 1 해. 그 두 개 같을 거니까. 그럼 극한값을 찾으면 그게 답입니다. 알았나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뭐로 바뀌었어? x가 마이너스 1 향해 갈 때. 이걸 굳이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어디로 가요? 0분의 1은 무한대로 가죠. 얘는 x에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 0으로 가죠. 무한대 곱하기 0. 뭐 통분. 기억나? 얘 통분하면 무조건 답 나옵니다. 잘 봐요. 통분. 그러면 분자는 뭐임? 괄호 안 쳐도 되겠다. 분자는 뭐임? x-1 플러스 2. 오! x 플러스 1. 약분되잖아. 알았지? 그럼 끝났잖아. 그게 답인가? 어머! 알았죠? 자, 128번. 가끔 킹 받지? 수투하다 보면. 앞에 저놈이 풀 때는 되게 쉬운데 왜 내가 풀 때는 안 풀리지? 이 생각이 자주 들죠. 그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연습량 부족일 수도 있고. 일단 근데 연습을 하고 말고를 떠나서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너무 기본 유형이 뭐 있는지 자체를 기억을 자꾸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형 자체는 기억을 하세요. 자,
x가 1보다 클 때,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그때 fx라는 함수에다가 gkx라는 함수를 곱할 건데, 그때 이 녀석이 뭐 하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됩니다. 자, 그럼 너희들 따져봐. 1을 향해 가는 우극한 마이너스 1 함수값과 적한 0. 불연속. 마이너스 1에서는 0, 1. 불연속.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과 1에서 불연속이 남죠. 근데 곱해가지고 연속이 되도록 만들고 싶은 거야. 보기, 기억, 니은, 디귿 봐봐. G1, G2, G3 다 마이너스 1에서도 1에서도 어쨌든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남죠. 보기를 보니까 얘네가 연속이 남잖아. 그지? 그럼 우리는 뭐 해줘야 돼? GK, 이 G1, G2, G3 중에서 얘가 0 되고 얘가 0 되는 함수 찾아주세요. 기억나? 오늘도 했었죠. 불연속과 연속의 곱은 연속 함수가 0을 가져주면 돼. 그러면 연속이야. 그럼 답 뭐야? 기억, 디귿. 답은 3번. 끝. 개 쉬운 문제 됐죠? 여기까지. 132번 가보자. 예. 아, 이것 때문에 질문이구나. 자, 요게 질문인 이유. 일단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이라고 했는데 요거 해석 잘못했거나 그걸 어떻게 써먹는지 모르겠거나. 뭐다? 주기는 얼마? 2다. 정확하게 해석하면 주기가 2가 아니라 주기는 n분의 2다. 수원에서. 근데 2마다 반복된다. 근데 수투에서는 어떻다? 주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성질만 이용할 거라서 그냥 편의상 편하게 읽으려고 주기가 2다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2마다 반복되는 성질만 이용할 거라서.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다? 일단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를 0을 끊어가지고 두 함수 따로따로 하고 있지. 거기가 불연속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여기에서 먼저 연속이 되도록 만족을 해주는 거야. 그런데 지금처럼 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를 2마다 반복을 시켜주게 되면 똑같은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거든. 그때 여기서 연속이면, 불연속이면 돼, 안 돼? 또 안 되죠. 거기까지 연속을 추가로 만족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뭐 한다? x는 0에서의 연속성을 만족을 한다. 저극한, 우극한 및 함수값 넣어주면은 1은 b. b는 1 나와. 두 번째, 1에서의 연속성을 따져줘야 돼. 그래서 우리는 x가 어디로 가는 1을 향해 가는 저극한과 1 비어있냐? 채워져 있냐? 비어있네. 그리고 x가 1을 향해 가는 우극한 및 x가 1일 때의 함수값을 봐야 되는데 1보다 큰 범위에서의 함수 자체가 없잖아. 그러면은 그 역할을 누가 대신해 주면 돼요? 얘가 대신해 주잖아.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우극한과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함수값을 놓고 그 세 값을 비교해 주면 되겠지. 근데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우극한과 저극한은 같이 움직이죠. 얼마야? 마이너스 a 플러스 1을 향해 가는 저극한은 111 넣어주면은 b가 뭐였지? 1. 4 플러스 2. 그 둘이 갖다 주면 답인 거지. 알았죠? a는 마이너스 1 나올 겁니다. 끝! 둘이 더하는 게 답이니까 답은 0. 여기까지 오늘 끝. 풀이는 끝.
자, 극한도, 연속도 갈 길이 굉장히 멀었다. 그지? 연습 많이 하셔야 될 거고요. 그 연습을 할 때 그냥 모르는 상태로 계속 풀지 말고 기본 유형들 다시 또 익히고 풀고를 계속 반복해야 돼. 알았지? 너네가 이제 계약하고 마플 시너지를 풀 때는 있잖아. 오늘 뭐 풀어보면 알겠지만은 극한 연속에서는 물론 기본적인 유형들 계속 연습시키기는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것들은 이제 진짜 심화 버전. 이게 마플 시너지를 뭐 명호랑 해나는 좀 해봐서 알고 명호는 오래 해봐서 알지. 마플 시너지가 내신용 대비해서 학교 시험에 비해서 그렇게 막 덜 떨어지는 문제집은 아닙니다. 행일 같은 거 포함을 하면 되게 어려워. 베이직이나 노말의 비중이 워낙 많고 문제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쉬워 보여서 그렇지 어려운 문제끼리의 난이도 비교를 하면 꽤나 어려운 문제집이야. 학교 시험 기준으로 해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나온다고 해도 마플을 완벽하게 소화할 줄 알면 무조건 1등급 나옵니다. 뭐 부교재가 있고 없고 다 떠나서 부교재 안 풀고 마플만 풀어도 무조건 1, 2등급 나와. 오케이? 완벽하게 풀 줄 알면은. 자, 그런데 이제 수2로 넘어오면 또 느낌이 살짝 달라요. 내가 이 얘기했지.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가 수2부터 난이도가 확 뛰어 올라가. 그래서 말레피엔과 마플 시너지의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 수상 하나, 수1에서는. 근데 수2부터는 갭이 꽉 차이 납니다. 마플 시너지가 결코 쉬운 문제집이 아니다.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 정말 많이 담고 있고. 알겠죠? 자, 그런 어려운 문제들을 풀어야 돼. 근데 그건 무조건 막 어려운 문제 푼다고 해서 도움이 된다. 이게 아니라 수2를 다루는 당신들의 자세가 살짝 기본적으로 조금 바뀌어줘야 돼요. 우리 그 얘기 했었지. 지난 시간에. F1과 F'의 1이 주어지는데 둘 다 빵빵이면 fx는 뭔지 어떤 식으로 식사하는지 얘기했었지. 어떻게 해? fx 다함수로 쳤을 때? 뭐라고? 기억 안 나? 명호 기억 안 나? 아, 참. 이 꿀팁을 알려주면 뭐하나? 학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이래. 학교 친구들 아무도 모를 텐데. 너희들만 알고 있는 건데. 아, 정말. fx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갖는다. 최소 2개 갖는다. 3승, 4승을 가질 수도 있지만. 알아서. 그래야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어야 그냥 1 넣어도 0 되고 미분해서 1 넣어도 0 되거든. 근데 만약에 요 녀석이 예를 들어서 1과 3이다. 그럼 뭐야? fx는 그래도 x-1의 제곱의 인수로 갖게끔 하라 그랬어. 물론 이렇게만 하면은 1 넣으면 0 되고 프라임에 1 넣어도 0 되는 식이지. 그러면은 요 뒤에 뭔가를 붙임으로써 얘네를 만족하게 해주면 되는데 2차 시원하는 목과 나머지처럼 바라보게 되면은 목 나누는 게 2차식이니까 나머지는 1차식. 1차식 형태로 재만족시켜봐. 기울기가 3이고 1,1을 지르는 함수잖아. 이런 식으로 채우세요 했었지. 자, 그런 거, 그 내용에 오늘 내용은 이어지는 내용이다. 알았나? 자, 간다. 비율관계라고 불러요. 시간이 너무 애매해져서 필기는 집에 가서 꼭 영상 보고 해주세요. 알았죠? 예시 문제까지는 한 개 들까 말까일 것 같다. 오늘 왠지 2개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려서. 자, 근데 오늘 해주는 내용 중에 개념 설명만 가지고 보면은 절반은 지금 못 쓰는 거. 나중에 적분을 배운 뒤에 쓰는 거. 그래서 그냥 참고만 해두세요. 미리 필기만 해놓고. 알았지? 자, 왜냐면은 약간 2차함수, 3차함수, 4차함수가 세트로 나와야 되는데 2차함수 얘기는 넓이밖에 안 나오거든. 넓이는 정적분이거든. 자, 간다. 2차함수에서 그러고 보니까 해나는 기억해야 되는데 이 공식. 2차함수가 있어요. 어떤 2차함수? ax 제곱으로 시작해놨던 2차함수. 그때 x축과 만나는 곳을 알파 베타로 잡습니다. 그때 누구 물어보는지 기억나지? 누구 물어보는지까지는 기억나지? 요 녀석 넓이 물어봅니다. 자, 그거 넓이 구하는 거 공식이 있어요. 외우세요. 지금 말고 6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만 알파의 몇 승? 3승. 자, 이거 외우는 방식 중에 분모 6은 무조건 외워라. 절대값 a는 최고 차이 계수의 절대값을 말하는데 그거는 항상 붙는다. 베타만스 뒤에 있는 저 3승이 항상 바뀌는데 저 3승을 외우는 방식은 적분이야. 미분을 하면은 3차를 미분하면 2차로 떨어지는 거고 적분은 거꾸로 가는 거거든. 그래서 2차를 적분하면 3차가 나와.
그거 적분 배우면 이해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적분을 했기 때문에 2차에서 3차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뭐 그런 식으로 외우는 거야. 그리고 하나 더. 2차 함수에서 물어본 게 하나가 더 있다. 실제 수능 기출 문제예요. 자, 여기에서 뭐 꼭 x축과의 교점을 말하는 것은 아니야. 어느 한 점에서 접선을 그어. 그리고 여기도 지금 빗나갔냐 왜? 접선을 그어. 그때 생기는 요 넓이와 요 넓이의 비를 옛날에 수능에서 물은 적이 있었어요. 구하면 돼 사실. 이 공식 써서 노란색 구하고 빨간색은 삼각형에서 빼면 되고. 근데 이게 항상 넓이의 비는 똑같아. 그래서 외워버리면 편합니다. 몇 대 몇? 2대 1. 알았음? 그래서 만약에 저 삼각형 전체의 넓이도 함께 물어본다면 몇 대 몇 대 몇? 2대 1대 3. 알았음? 이렇게 외워두시면 편해요. 알았죠? 근데 언제 물어본다고? 저 넓이를 구해보자.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보자라는 얘기가 정적분이라서 지금은 아 그런 게 있구나. 나오겠구나. 나중에 쓰겠구나. 를 보면 되고 너희들의 정적분은 그래서 이 넓이 공식을 사용하는 식으로 적분을 바로 갈 거야. 알았지? 원래는 정적분 따로 넓이 따로 배우거든. 근데 계속 정적분 할 때 내가 얘기를 해줄 거야. 넓이는 이런 거야. 넓이는 이런 거야. 정적분과 차이는 이렇게 될 테니까 나중에 넓이를 할 때는 이렇게 해. 근데 그걸 역이용해서 정적분에서부터 넓이를 쓰면 되게 편해. 그래서 특강 때 되게 쉽게 알려줄 거예요. 알았죠? 자, 어쨌든 뭐 저런 게 나올 것이다. 이런 걸 구하는 공식이 있었다라는 사실은 캐치해놓고 기억을 하자. 알았지? 두 번째 3차 함수로 갈 건데 3차 함수부터는 2번 단원 내용도 들어옵니다. 자, 3차 함수의 개형 그릴 때 있잖아요. 그래프 그릴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이거 2차 함수꼴 아니다. 대칭 아니야. 이렇게 대칭꼴 아닙니다. 절대. 알았죠? 3차 함수의 정확한 개형은 요거를 살려서 그려주면은 이 특징이 잘 살아나요. 물론 살리라는 의미야. 그릴 때 처음에는 좀 급하게 증가해. 그러다가 극대를 찍고 나면은 좀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다시 극소를 찍고 나면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살짝 과장을 하자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달라는 얘기야. 과장을 좀 하자면. 근데 너무 과장하지는 말고. 자, 그때 뭘 살리냐? 또는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오냐면 극소가 되는 곳에서 가로로 보조선을 그어주고요. 극대가 되는 극대 값을 나타내는 x축과 평행 보조선을 그어주세요. 그러면 지금 3차 함수가 두 점에서 만났지. 총 4점 만났지. 그 만나는 점들마다 x축의 수직이 되게 세로 방향으로 보조선을 그어줍니다. 그러면 가운데가 조금 남지. 저기를 딱 절반으로 쪼개주는 보조선이 세로로 하나, 가로로 요 점을 지나게. 그러면은 특징 나왔다. 뭐가 나오냐면 이거 가로 길이 다 똑같고요. 이거 세로 길이 지들끼리는 똑같아. 얘랑 얘가 같다는 게 아니라. 아니? 이거를 살리면은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면 너희들 뭐 이건 너무 쉬운 예시기는 한데 만약에 내가 이 그래프를 그려봐. 혹은 그려야 되는 상황에 놓였다 치자. 미분하겠지. 막 미분해서 또 0 된 거 찾겠지. 지금 나는 암산도 가능하라고 일부러 쉬운 예시를 들었지만 막 계산하면 지저분한 것도 나오고 할 거야. 그치? 근데 이 얘기도 할 거야. 2차항과 3차항으로만 만들어진 함수는 절대로 미분해서 그리지 말고 그냥 그려. 그게 더 빨라. 인수분해 안 해봐도 x제곱을 인수로 가지면은 x-3 나오죠. x축과 만나는 곳이 어때? 0에서 접하고 3을 뚫고 지나가니까 이렇게 그리겠지. 여기가 3, 여기가 0. 그럼 딱 보자마자 극소는 2 하고 찾을 수 있는 거야. 뭐가 보인 거? 요게 보인 거죠. 여기가 0, 여기가 3. 0, 1, 2, 3, 2. 오케이? 오케이? 그거를 쓸 수 있냐 없냐가 속도 차이 진짜 많이 납니다. 알았음? 나중에 고3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조건을 제공한 3차함수, 4차함수의 fx의 식 구하기 문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뭐 조건들을 막 해석을 해가지고 있잖아. 여기가 0인 걸 찾았어. 여기가 1인 걸 찾았어. 극소가 되는 것까지는 찾았는데
근데 fx의 식을 구하래. 그럼 너희들 뭐 하겠어? fx는 뭐 최고책에서 a 주어졌다 치면 a였다 치면 안 주어졌다 치면은 a로 잡고 미분을 한식 최고차항에서 3a겠지. 그러면 f'이 3a를 최고차항의 개수로 가지면서 0에서 프라임이 0 되고 2에서 프라임이 0 되니까 이 식을 이용해서 너네가 적분 배우면 이걸 적분을 해서 식 세우고 가고 있다고. 하루 종일 걸립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요런 거를 써달라는 얘기야. 뭐 0, 1, 2, 3. 여기는 3이야. 그러면 이 fx식 어떻게 된대요, 선생? fx라는 함수가 상수 함수 y는 1과 만나는 곳이 최고차의 개수는 모르겠는데 0에서 접했고 3에서 뚫고 지나가잖아. 미지수 하나 남았잖아, 이제. 그 a를 구할 수 있는 재료 주어지겠지. 이런 식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고. 오케이? 고3이 됐을 때 그걸 쓸 줄 아냐 모르냐가 뭐 문제를 푼다 못 푼다는 아니야. 다른 풀이가 있는데 속도에서 시간에서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이런 게 쌓이고 쌓이면. 왜? 이게 한두 개의 꿀팁들은 사실 수학 상, 하, 원에서는 내가 이런 거 잘 설명 안 하거든. 교과서에 없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은 나올까 말까라서 해봐야 너희들 머리만 복잡함. 그래서 내가 설명 잘 안 하는 편이야. 막 신발끈 공식 이런 거 있잖아. 삼각형 넓이. 근데 내가 평소에 잘 안 쓰거든. 근데 얘네들은 있잖아.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학교 시험 문제가 25문제, 30문제라고 치면은 그 중에 10문제는 다 이었음. 오케이? 아무리 못해도 5, 6문제는 무조건 쓰게 돼 있어. 지금 오늘 내가 알려준 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알았음? 그래서 시간 절약이 훨씬 빨라진다고. 그래서 수투부터는 스킬 싸움입니다. 그 너네 이제 인강 강사들도 보면은 스킬들 많이 쓰시는 선생님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너네가 알고 있는 현우진 쌤. 인강 강사 중에 스킬들 제일 많이 쓰시는 쌤이 현우진 쌤. 정승재 쌤이나 한성환 쌤은 스킬들은 잘 안 써. 딱 정석적인 풀이를 많이 쓰지. 근데 이제 정승재 쌤은 해석을 하기를 또는 이해를 바탕으로 좀 빠르게 푸는 것들을 그래도 좀 설명하시는 편이라 이과 학생들한테 3, 4등급한테 좀 알맞는 인강. 한성원 선생님은 완전히 그냥 철저한 그 정석 방식으로 유지를 해요. 그 수학의 정석을 말합니다. 정석대로 푸는 걸 유지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한테 알맞은 강의. 현우진 쌤은 오만 스킬들을 쓰기 때문에 이과 학생들 3, 4등급 애들은 보면 안 돼, 사실. 이해 못 해. 그냥 무조건 외우기만 하고 왠지도 모른 채.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정석적인 풀이를 까먹어서 오히려 내신에서는 독이 되지. 득이 되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본인 스스로 연구를 할 수 있는 이과 학생들의 1등급 학생. 그러니까 현우진 쌤 강의를 막 5등급, 6등급 애들이 듣고 오면 제일 개판이 돼 있는 게 그런 애들이야. 예를 들어서 혼자 공부하다가, 인강으로 혼자 공부하다가 학원에 왔대. 상담을 해서. 몇 등급이었니? 기본 성적이 5등급, 6등급이었어. 그리고 여태까지 공부 어떻게 했니? 인강 봤대. 누구 거 봤어? 현우진 쌤. 그러면 문어 보면 있잖아. 애들은 개판이 돼 있어. 선생이 잘못한 게 아니라. 본인 타겟에 안 맞는 강의를 봤으니까. 뭐 그런 게 어쨌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내신 대비를 해주는 현역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생이다 보니까 정석적인 풀이도 많이 쓰기는 하지만 스킬들도 많이 알려주는 편이에요. 오케이? 내가 아마 뭐 스킬들 쓰는 것만 치면은 진짜 많이 쓰는 편. 미적분도 가면은 남들 안 알려주는 거 진짜 많이 쓰는 편이거든. 근데 그걸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쓰면은 되게 시간이 빨라짐. 알았죠? 그 중에 이런 것들도 있는 거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지금 내가 알려주는 거는 아마 너희들이 두 번 다시 볼 일 없을 겁니다. 나한테 말고는. 요 녀석 길이를 하나를 L로 잡아. 그때 요 녀석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4AL 3승입니다. 해나 너 처음 들을 거다. 자, 3참수가 어떻게 생겼거든? AX 3승을 해줬거든. 저 A의 정체는 최고차항의 개수예요. 알았죠? 알았죠? 정확하게는 A의 절대값이겠지? 어쨌든 4AL 3승으로 저가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를 구할 수 있어. 다른 것들 막 나와 있는 상태에서 극소값만 딱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극대값을 물어보면은 함수를 이용해서 극소가 되는 곳, 극대가 되는 곳을 또 대입하지 말고 이거 하나 툭 쓰면 바로 답이 나온 거라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대 이게 32가 나왔으면 답은 36일 거 아니야. 알았지? 그런 식으로 찾는 데 사용을 하는 거야. 오늘 원래 예시에는 이걸 쓰는 문제를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못 보여줄 것 같네.
자, 어쨌든 이런 공식들이 있습니다. 잘 정리해 두세요. 알았죠? 다음 시간부터는 이거 진짜 많이 쓸 거다. 알았지? 그 다음에 3참수에서도 넓이 얘기 나옵니다. 언제? 정적분에서. 그래서 3참수에서 넓이 공식 꼭 외워야 되는데 3참수에서 넓이 공식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예요. 쟤는 되게 일반적인 케이스지. 그냥 두 점에서 만나기만 하면 항상이니까. 근데 3차는 반드시 한 점이 접해야 돼. 그때 접점이 알파고 교점이 베타였을 때 이 함수가 ax 3승으로 시작하는 3차 함수라면 이 녀석의 넓이 공식은 뭐가 되냐면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에 아까 했었죠? 3차를 적분해서 만든 게 넓이라서 몇 차? 4차로 가주시면 돼. 분모 12만 외우는 게 당신들의 역할이다. 알았나? 참고로 얘는 마플 시너지 센 다 나옵니다. 교과서에만 없는 거. 저거는 교과서에도 있는 거. 알았음? 그 다음에 이제 4차로 넘어가는데 참고로 이 공식이 왜 증명 못하지? 이거 적분이야. 이거 공식 만드는 방식도 적분이라서 지금은 사용만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4참수도 저런 비슷한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요런 상황. 특이한 케이스.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 프라임이 0 되는 게 하나, 둘. 중근 하나, 실근 하나 나오는 녀석. 이런 케이스에서 보조선이 저기를 지나게 이렇게 그어져 있을 때 여기 값과 여기 값과 여기 값에 대해서는 항상 3대 1이라는 길이비를 가진다. 알았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라임이 0 된 걸 찾아봤거나 문제에서 제공을 했던 게 예를 들어서 0과 3이면은 그리고 요 값이 만약에 4라고 주어져 있으면 fx의 식 완성한 거야 너네 이미. 오케이? 어떻게? fx라는 놈이 4와 만나는 곳을 찾아보자. 최고책에서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0 이렇게 생기는 건 3중근 x의 3승을 인수로 가지며 여기가 4라서 x-4도 인수로 가죠. 아까처럼 최고차의 개수 하나 빼고 다 찾은 거야. 근데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참수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A는 주어져 있거나 마지막에 주어진 거 제공하는 거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알았죠? 그럴 때 실제로 진짜 많이 사용합니다. 아니면 거꾸로 요거 주고 나서 극소값을 구하시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너네 미분 한참 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냥 3이네? 3 대입해야지. 하면 끝이야. 알았지? 그런 데서 실제로 진짜 많이 쓰인다. 알았음? 그 다음에 4참수도 넓이 공식이 있습니다. 넓이도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인데 첫 번째 여기 쭉 이런 상황. 그때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일 때 넓이 공식.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이거는 둘 다 중근 둘 다 접할 때 여기에 넓이 공식. 이거 넓이 공식은 절대값 A의 베타면서 알파 4차 적분했으니까 5차. S도 절대값 A의 베타면서 알파에 여기가 베타면서 알파의 5승. 분모만 기억하면 돼. 그때 생김새가 대충 2 보이지 빨리. 20. 얘는 3 보이지. 30. 외우면 편하다. 알았죠? 생각보다 많이 쓰이는 공식이다. 대신에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여기서는 뭐냐면 극소가 아니라 접하는 곳. 그거만 좀 조심하고. 뭐 이런 식으로 넓이 구하기 공식이 쫙 나와. 이걸 다 합해서 비율관계라고 하고 적분이 끝나고 나서 너네 내신 대비로 들어가면은 적분 다시 할 때는 그때는 이제 이거 증명까지 들어갈 거다 이제. 알았음? 자, 여기서 너네가 지금 당장 외워야 되는 거. 이거 두 개. 오늘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 도함수를 하는 동안에 필요한 거는 저거 두 개. 조만간 이제 특강에서든 뭐 정규 수업에서든 정적분이나 넓이를 구할 때 필요한 거 이거 5개 중에 여기까지 3개는 꼭 외워라. 이 2개는 생각보다 잘 나오진 않아. 일반적인 문제집에서는 수능에서나 나오지. 그래서 일반적인 문제집 푸는 동안에는 이 3개 진짜 많이 쓸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까 내가 말했던 거 수능이나 이런 데서 많이 쓰이는 문제 한 2개만 딱 풀어주고 오늘 마칠게. 알았지? 빠르게 그냥 방향만 보여주는 방식으로. 알았음? 자, 이거 지워도 돼요.
필기 이따 집에 가서 해도 되겠지. 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마플 시너지에 있는 고난도 문제. 하나는 실제 수능 기출 문제. 두 개인데 일단 마플부터 보자. 수투. 너네가요. 마플이 내가 어렵다 얘기를 했잖아. 실제로 어디 쪽이 진짜 어렵냐면은 790번대 후반부부터 800번 극초반까지가 있거든. 거기 보면은 내가 이제 지금 우리 반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 부분 795번, 뭐 6번, 7번 이쪽 부분 내용이 진짜 어려워요. 거기서부터 800, 한 4번, 5번, 6번 정도까지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은 너희 반은 이제 S반이잖아. 여기 기준으로 K반이면 절대로 설명 안 하는 녀석입니다. 다른 학원에서도 내가 수업할 때 그쪽 파트는 너네는 지금 이거 이해할 단계가 아니야. 갖다 버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던 녀석 중에 하나 지금 풀어볼 거야. 몇 번? 799번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 요거. 자, 가본다. 최고 차이 계수의 1인 3참수 fx에 대해서 자, 여기까지만 딱 보자마자 이런 것도 모의고사 문제 풀 때 많이 하고 요즘도 많이 하고 있죠. 이거 딱 보자마자 뭐다? 이거는 fx의 식을 구하시오 문제다. 그냥 f 상태로 풀려면은 그냥 미분 가능하다고 하고 말았거나 끽해봐야 뭐 다항함수라고만 했겠지. 3차함수라고 주는 것부터 이미 이거는 뭐다? 식 구하시오다. 알았지? 자, 어쨌든 그런데 가나 다의 조건을 볼 건데 뭐부터 볼까? 가처럼 F0은 8, F3은 1 이런 거 주어지면 그건 뭐다? 마지막에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쓰는 거. 그래서 나다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 요 나를 특히 잘 보세요. 절대값 F에 대해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직 몇 개? 한 개. 저게 만약에 지금처럼 3차가 아니라 4차한테 물어봤다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야. 4차 함수는요. 처음에는 감소했다가 마지막에는 증가로 끝나기 때문에 아무리 x를 잘 둬도 무조건 미분 불가능한 점이 2개 이상 생겨. 오케이? 이렇게 생겨도 마찬가지야. 2개가 생겨. 그런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는 유일하게 이거다. 접어 올라가면은 여기만 미분 불가능한 거. 알았지? 이게 4참수에서 물어봐도 엄청난 정보야. 그래서 알았죠? 개형도 다 알려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은 3참수입니다. 3참수는 어때? 이렇게 생기기만 해도 x축이 있으면 접어 올리면 미분 불가능한 거 하나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해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접었을 때 하나가 발생한다고 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3참수가 이렇게 생기면 여기 있으면 곤란하겠지만 요런 데 x축이 있었으면 역시 미분 불가능한 점은 오직 하나가 돼요. 또 어디도 마찬가지. 아싸리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야. 미분 불가능한 점 한 개가 되는 케이스는 정말 많습니다. 알았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나와 다를 같이 보자. fx가 x축과 만나는 곳이 서로 다른 점이 2개가 있대요. x축과 2점에서 만난 거 찾아봐. 이 2개가 유일하지. 나머지 원래 하나 만났잖아. 하나 만났고 하나 만났었잖아. 그래서 이거는 나와 다를 함께 딱 보자마자 너희들은 둘 중 하나네. 첫 번째 이거, 두 번째 최고책에서 1이라서 양수라서 2개다. 이거. 하나는 여기서 접하는 거, 하나는 여기서 접하는 거. 이런 식으로 조건을 해석해서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이게 수투가 어려운 거야. 그냥 식으로 주절주절 하고 있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고. 알았죠? 자, 그리고 나서 접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그러는데 미분 불가능한 곳은 여기가 마이너스이거나 여기가 마이너스 2일 수 있겠다. 그치? 여기까지 따라왔어? 따라왔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해보도록 할까? 너네 이제 F0은 8, 뭐 이런 것들 이용을 해줘야 되겠지. 뭐 해야 되나? F0은 8. 최고차 계수 1. 뭐 해줘야 되나? 극소값 구하기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겠다. 여기가 A, 여기가 A. 어쨌든 접하는 곳이 A라고 해보자. fx의 식이 어떻게 됩니까? 최고차 계수 1이에요.
X축과 만나는 것이 무조건 이거든 저거든. 마이너스 2는 뚫고 지나가고 A는 접해요. 똑같네. F0은 8. 이용하면 A 나오겠지. 아마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알았죠? 근데 일단 첫 번째 말이 안 되는 거. 마이너스 2. 왜? 마이너스 2라는 거는 이게 3개잖아. 그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이거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A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맞나요? 자, 그럼 A가 2가 된 상황이다. 문제는 뭐가 맞아? 이거죠. 2. 양수가 마이너스 2보다 왼쪽에 있을 수는 없잖아. 무조건 이거네. 그럼 답은 0.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문제를 바꿔보자. 극대값을 구하시오였다. 그럼 답은 아까 말했던 4A L. 요게 2지. 여기 요거 구해보자. 얼마야? 요게 전체가 4야. 요거 하나는 얼마야? 3분의 4겠지. 그죠? 그래서 27분의 4의 4. 만약에 극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였다면 이렇게 나왔겠지. 또는 저게 깔끔하게 나오도록, 쉽게 나오도록 좀 조절을 했던가. 뭔 말인지 대충 알겠음? 그런 식으로 사용하는 거야. 4AL, 3등 같은 비율 관계를. 근데 만약에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다고 쳐봐봐. 이거 다시 전개해가지고 또 미분해가지고 0 되는 거 또 찾고 그걸 다시 또 집어넣고 또 대입하고 전개하고 있을 거 아니야. 오케이? 그런 과정들을 줄여주는 역할이고 일단은 뭐 4AL 삼성도 4AL 삼성인데 비율관계 이용해서 찾아가자고. 그리고 주어진 조건 가지고 빨리 찾아가자고. 그런 걸 보여주는 거야. 이게 마플에서 되게 어려운 유형 중 하나. 딱 봐도 어렵겠지. 이제 실제로 나오면 이런 것들 연습 많이 시킬 거예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시간이 없어서 요거는 취소하자. 수능 아까 30번은 취소하고 아까 그 비율 관계 있잖아. 이럴 때도 사용할 수 있다. 그것만 보여줄게. 아까는 내가 이렇게 생긴 거였지. 근데 맞지?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 접하는 거 이것과 평행한 접선이 여기서 또 붙은 거. 그때도 사용을 해요. 내가 보여주려는 수능 30번 문제가 이거였어. 오케이? 그때 보조선은 어떻게 긋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긋는 게 아니라 만나는 곳에서 세로로 X축의 수직인 방향으로 보조선. 여기도 수직인 방향으로 여기 보조선. 그리고 아까는 극대에서 극소에서였지. 근데 이제는 접하는 곳에서 보조선, 접하는 곳에서 보조선. 그리고 정가운데에서 보조선, 여기도 가로가 아니라 얘랑 빨간색이랑 평행한 보조선. 그때 이 길이 전부 다 똑같아요. 오케이? 이거 학원 선생님들 사실 다 쓸 줄 알아. 다 쓸 줄 알아. 근데 내가 아까 말했지. 2020년도 수능인데 2020년도 수능 30번 문제인데 그날 수능이 끝나자마자 나도 그 시절에는 좀 풀이 영상, 해설 영상 많이 찍어 올리던 시절이었음. 딱 찍어가지고 올리자마자 선생님들이 어떻게 풀었는지 궁금해가지고 좀 영상들을 막 찾아봤는데요. 비율관계 쓰시는 사람 딱 한 명 봤음. 나 말고. 딱 한 명 봤음. 대치동에서 계시는 선생님인데 나머지 선생님들은 어떻게 풀고 있냐면 이게 영상을 빨리 올리려고 해설지를 본 건지 본인이 못 찾으신 건지 비율관계를 쓰지 않고 해설지처럼 그냥 식으로 주절주절 하고 있어. 그렇게 풀면은 선생처럼 연산이 빠른 사람들도 15분, 20분 동안 풀어. 그 문제. 30분이라고 했잖아. 근데 이거 이용하잖아. 딱 5분 컷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풀이 하려고 했었던 거거든. 근데 뭐 지금은 오버돼서 패스. 알았죠? 조만간 아마 만나게 될 거야. 알았어요? 조만간 이 문제는 그 수능 문제 그거는 내가 내신 대비 때까지 또는 수능 날까지 생각하면 거의 한 4번, 5번 풀릴 문제라서 내신 대비하면서 한 번 더 만나게 될 거니까 그때 하죠. 어쨌든 이렇게도 쓸 수 있어서 생각보다 활용도 정말 높다. 비율관계. 그것만 알아둬라. 알았지? 알았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은 결국 뭐야? 문제풀이 한 거 말고는 비율관계. 이 비율관계를 살려서 이제 조만간 수업 중에도, 이 정규 수업 중에도 마찬가지고 특강 중에도 마찬가지고 특강 중에는 이제 진도 나갈 때 저걸 좀 오늘 배운 내용을 사용을 할 거고 정규 수업은 아예 저거를 발전시키는 문제들을 내는 게 숙제다. 알았지? 수업 내용이 될 거다. 알았지? 더 새로운 내용을 하는 거는 없어.
더 새로운 내용을 가르친 건 없고 계속 어려운 문제를 보여줄 겁니다. 정규 수업. 알았죠? 자, 어쨌든 내일 특강 모른가? 어쨌든 특강 때 볼 사람들은 특강 때 보고 아닌 사람들은 수요일날 봅시다. 잘 가요.